그런 얘기 좀 안 한 것 같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게 양판소라고 해야 될까? 양판소라고 하기엔 뭐랄고 그 정형화된 헌터물이 한번 뜨면은 쫙 모든 사람들이 헌터물 쓰고 음, 성자물이 뜨면은 다 성자물 쓰고 난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작가 입장도 봐야 되는데, 음,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창작의 욕구를 실현한다도 있겠지만, 음. 이게 어찌 보면 그들한테도 생업인 거야. 이걸 요식업에 빗대서 세 가지로 말을 해볼게. 1번은 탕후루야. 아, 그지. 창업을 하는데 그래. 탕후루를 한다. 너가 요식업을 할 건데 탕후루를 할래? 어, 국밥집을 할래? 어, 아니면 세 번째는 닭백숙을 할래?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사실은 닭백숙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 어, 이 닭백숙의 깊은 맛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게 주는 그 어떤 느낌을 알고 있어. 음, 근데 뭘 보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가게들, 요식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거, 탕후루집을 누가 차려서 얼마를 벌었다 얘기를 듣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탕후루는 진짜 트렌드 유행을 음, 따라가는 거야. 너가 말한 땡땡물이 유행하면은 땡땡물을 따라서 그냥 카피해서 써서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탕후루는 사서 먹지만 이 탕후루를 다 먹고 나면은 다른 탕후루를 먹고 싶은 거야. 한때 그런 게 유행했지. 이제 아카데미물, 뭐 이것도 한 작년 얘기인 것 같아. 아카데미, 뭐 천재물, 그런 것들 유행했을 때 아기물. 이걸 다 보고 나면은 이거랑 또 비슷한 걸 또 보면 또 재밌어,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비슷한 걸 만들어서 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 뭐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맛있는 탕후루를 먹었어. 서울에 왔더니 또 탕후루가 보여. 그럼 사서 먹는 거야. 그 맛이 음, 조금 떨어질지언정 탕후루는 탕후루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국밥인 거지. 탕후루는 아니야. 근데 얘 꾸준히 스테디는 가. 그래서 유행을 크게 타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잘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 근데 약간 잘 만들고 나면은 연금처럼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야. 정판 느낌이구만. 뭐 정판까진 아, 그래, 아닌데 아, 그걸 그래. 정판이라고 부르기는 어,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깽판이라고 할까? 그래 뭐 그래서 어떤 맛있는 국밥을 만든다. 근데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 건 맛있는 탕후루 혹은 평범한 탕후루를 만든 것보다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 그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그 정도로 높진 않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닭백숙집이야.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이건 기가 막히는 닭백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닭백숙 집으로 탕후루의 매출을 이긴다? 불가능해. 가능할 수 있지만 너무 쉽지 않은 거지. 근데 그게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투입되는 시간을 알잖아.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몇만 자를 써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 그걸 쓸 건데 내가 그걸 써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탕후루인 게 좋을까? 닭백숙인 게 좋은가? 취미의 입장에서는 닭백숙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집에서 혼자 먹으려고 만드는 닭백숙이 아닌 이상 누군가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거인 이상 탕후루나 국밥이 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욕심을,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약간 작가들한테 바라고 있는 게 초기작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좀 자기만의 작품을 좀 써줬으면 하는 게 있지. 그치. 근데 그거는 또 굉장히 창작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 100만 원을 벌었어. 1억을 벌던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소수의 사람들이 깊은 칭찬을 해줘도 이거를 많이 못 쓰게 되는 거야. 그게 아쉽다. 또 이거 말고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이 원래 내가 질문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한편으로는 약간 그 날것의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 가장 재밌게 보셨던 웹소설은 어떤 건가요? 막 이런 질문하면은 아, 재미없으니까? 노잼이잖아. 음. 그래가지고 씬 전체에서 좀 느껴지는 거는 킬러가 별로 없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야. 킬러 타이틀이 별로 없다. 나름 있지 않나? 그 나름이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일단은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어. 웹소설로 내수 시장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자영업밖에 안 되는 거야. 콘텐츠라는 게 근본적으로 성장하려면 내수 이상을 갈 수 있거나 첫 번째로는 아니면 내수 안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야 돼. 근 5년 동안 게임 체인저에 가장 근접했던 웹소설 중 하나가 전독시 정도. 가장 근접했던 것 같아. 아니면 나온랩. 그 작품 정도가 내수에서 근접했다 보니 일본 시장 정도에서 굉장히 크게 터졌고 음,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던 작품들이지. 근데 그런 작품들이 나왔던 건 좋은데 그 넥스트가 많이 없었던 거야. 파급력을 이끌어낸 작품이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 재벌집? 글쎄, 재벌집이 조금 근접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벌집도 최근에 나온 작품 아니잖아.
어떤 업계적으로 보면은 시장적으로 보면은 그런 류의 작품이 많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아이돌 업계나 엔터 업계를 잘 모르지만 그쪽 업계로 보면은 약간은 암흑기 같은 3세대 아이돌 같은 거야. 아이돌로 비하면은 방탄소년단급이 잘 안 나온다. 그렇지. 방탄소년단은 없고 포미닛, 카라 약간 이런 아이돌들만 있는 거야. 이거 약간 비하. 차라리 철수를 구하시오 같은 작품이 굉장히 좋았다. 음, 그러니까 그 작품은 그 작가의 처녀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사실 완벽한 작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 필력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작가가 사실 개정해가지고 어, 그 다시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아쉬웠던 점을 고치기도 어. 했어. 근데 그 작품에 되게 가능성을 많이 봤었던 그지, 거는 그지. 그게 아까 말했던 닭백숙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닭백숙 같은 작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애초에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그 명작들을 좀 조명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음, 이게 쉽지 않다. 음. 철수를 구하시오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스튜디오 쉘터에서 웹툰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또 아이씨, 이거 또 본인 업적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니까 굉장히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았고 굉장히 위험한 작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썼던 것 같아. 내가 쓰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걸 썼다라는 느낌이 난 그게 들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가 글을 써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상업적인 의도가 심하게 느껴지는 작품이 있고 상업적인 의도가 너무 없어 보이는 작품들이 있거든. 나는 근데 상업성이 없어 보이는 작품들이 너무 좋아. 음, 물론 이제 돈 버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상업성을 추구한 것들이 돈 많이 버는데. 음. 근데 이 무서운 거는 음.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 가장 기억나는 건 뭐야? 라고 하면은 어느 집에서 먹은 진짜 맛있는 땡땡이 되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국밥이나 라면이 음. 되는 측면도 있지. 참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양판소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다 어떤 그 컨텐츠가 창출할 수 있는 밸류가 판매로만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아침 드라마가 확장성이 얼마나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아침 드라마가 확장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예를 들면은 뭐 눈마새처럼 아예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면은 그렇지. 제시를 했을 때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하기는 좀 좋을 수도 있겠네. 네, 우리 크래프톤 형아들이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어. 그 게임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주식이 얼마나 물려있죠? 크래프톤 지금 마이너스 70%? 이거는 편집해줘라. 사실 크래프톤을 응원한다기보다 눈맛의 IP가 잘 됐으면 좋겠다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아직 웹소설 IP 혹은 이런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장르 소설 장르 소설? 베이스가. 혹은 서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르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순문학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서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그 자체로서 어떤 파워를 보여준 케이스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해. 조금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중국은 이제 홍위병이 국가를 말아먹었지만 어쨌든 간에 걔는 삼국지가 있었어. 그리고 일본은 진짜 아니메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컨텐츠, 포켓몬스터, 뭐 닌텐도 이런 IP들이 있었고 뭐 미국이야 말할 필요 없고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다 혹은 글로벌적으로 어떤 컨텐츠의 영향력을 제시한다라는 국가들은 항상 컨텐츠가 영향력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특정 IP가 영향력을 제시해. 미키마우스, 포켓몬, 딱히 말할 필요 없지만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만 봐도 톨킨, CS 루이스. 그치. 거기에 이제 뭐 해리포터, 뭐 셰익스피어도 사실 어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있을 거고. 근데 한국이 어느 한순간 첫 술에 그걸 배부르기 힘들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 IP가 먼저 터진 거는 어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였지. 그래서 그거는 난 너무 사실 같은 한국인 입장으로서 너무 기쁘지.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지. 뭐야, 우리 역사 대체 역사물로 가잖아? 뭐가 좋을까? 광복 시절에 김구가 되었다 막 이런 대체 역사물로 보면은 그 김구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겠어. 근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뛰어난 IP 중에서 웹소설 컨텐츠, 장르 소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소설들 이 IP가 왜 제대로 된 빛을 아직은 못 봤을까? 나는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되게 좀 틀딱 같을 수도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고특급 작품들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게임 판타지를 예를 들면은 팔런티어를 넘는 작품이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 지난 20년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는 고트 IP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업계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있어. 고트 IP를 얘기할 때는 봐봐. 오징어 게임은 고트 IP인가? 그건 아니지.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 근데 오징어 게임이 미쳤던 파급력을 생각하면은 고트라고 할 수도 있다. 고트냐 아니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너가 말한 고트의 기준은 작품으로서의 어떤 작품성이라고 그치. 말할 수 있는 작품의 완성도나 그치. 아니면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서사적인 완결성 같은 것들을 따진다면은 뭐 그건 고트가 아니지만 하지만 이 작품이 미쳤던 파급력이나 작품이 이끌어낸 어떤 문화적 현상을 따지고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고트냐 아니냐를 쉽게 말하기는 힘들 거고 좀 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베컴이 펠레보다 축구를 못했을지는 있어도 영향력이 많았다. 인플루언스는 굉장히 강한 거지.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생충과 그 오징어 게임 중에 뭐가 더 고트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면 기생충이지 라고 할 수는 있으나 오징어 게임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인 영향도를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 고트 IP 혹은 우리가 IP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가 진짜 개쩌는 거 완전 모든 사람들이 극찬할 수 있는 노벨상 같은 물론 뭐 장르 소설에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좀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영향력이 좋겠다. 있고 많은 독자들이 이걸 읽고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고 여기로부터 수없이 많은 2차, 3차 다른 창작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문화적 획을 그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약간 해리포터 같은 와 비슷할 수 있지. 아무도 해리포터를 노벨상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치. 우리 21세기에 해리포터만큼 어떤 IP로서의 존재감이 컸던 건 없잖아. 그치. 영향력이 엄청난 그렇지.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